이 공간은 과거에 하얼빈에 있었던 일본 청영사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사실 우리에게 좀 아픈 공간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갖은 고생과 고문을 당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혹시 영화 암살 보셨나요? 거기에 전지현이 나오는데 그 전지현이 연기를 했던 그 모티브가 됐던 독립운동가가 바로 남자연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여성 독립운동가 분인데 그분께서 이곳에서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세요. 그리고 그 남자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좀 더 깊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속 만나봤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님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의거를 하죠. 그리고 그날 바로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안중근 의사는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감금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조금 있다가 감금됐던 지하 공간을 우리가 잠깐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이곳에 감금이 돼서 일본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요. 11월 1일자로 우리가 첫날에 봤었던 여순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만나보고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도 봤지만 그 전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3년 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하기 2년 전 1907년에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정미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해요. 그 조약의 결과 대한제국의 군대는 강제 해산당합니다. 그걸 안중근 의사가 서울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제 해상당했던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일본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큰일을 해야 되겠다. 안중근 의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고요. 부산에서 원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 만주로 건너가요. 북간도 지역으로.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항일운동을 할 수 있는 어디로 가냐?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를 해요. 그곳에서는 크게 두 개의 의병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창의군, 그 다음에 최재형 선생님이 이끄는 동의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이 동의군에 합류를 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뺏기기 2년 전,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기 1년 전인 1908년 7월에 연해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의병들이요, 엄청난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 국내 진공 작전입니다. 연해주에 있던 두 개의 큰 의병이 연해주에서 육지로 배를 타고 바다로 국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로 들어가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이랑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함경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병장이 등장을 해요. 바로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이 거기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의병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홍범도 장군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장군님이 맞습니다.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10년 후였던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승리를 끌었던 그 장군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목표는 뭐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우리 의병들이 함경도로 들어와서 홍범도 장군과 연합을 해서 북쪽 지역을 완전히 우리가 장악하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두 의병 세력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 의병이 어떨까요? 당연히 없애야 되죠. 왜? 일본이 우리 조선 대한제국을 식민지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의병입니다. 그래서 이 의병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중근 의사는 동의군 소속으로 우영장이란 직책을 맡아서 수백 명의 의병을 데리고 여러 전투를 치러요. 그러면서 실제로 신화산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일본이요, 작심하고 우리 의병을 짓밟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그 전투가 영산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정말 슬프게도 우리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의병들이 거의 전멸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의병들이 도망쳐서 다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그때 참여했던 의병들이 쓴 기록이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냐? 의병이 본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겨우 연해주에 도착을 했는데 여유가 생겨서 이제 내 옷을 보니까 옷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내 몸을 가릴 수도 없더라. 그리고 몸에 이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전쟁 도중에 죽은 내 동료, 우리 의병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안중근 의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거는 하늘의 도움 덕분이다. 그만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와서 같이 싸웠던 나의 동료들을 한 달 반 만에 만났는데 살아남은 동료들을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한 달 반 동안 제대로 먹고 자지도 못했던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상하고 달라진 겁니다. 그런 큰 충격을 겪은 안중근 의사는 실제로 본인이 어떤 기록을 하냐? 죽음을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살을 할까라고도 고민했다라고 기록을 적어놓죠. 그 안중근 의사가 또 새로운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된 거는 일단 바로 다음 장소로 가서 그리고 또 내일 잠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의병 활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늘 탐방, 전체 탐방 일정의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